산업재해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 7명. 오늘도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안전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안전공단과 함께하는 넘버원 특별기획. 자, 다음 순서는요. 넘버원 특별기획 아빠,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입니다. 오늘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과연 어떤 문제 출제될지 일단 화면 지켜보시죠. 네. 2001년 11월 서울의 L호텔 공사장에서 실제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로 작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불이 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L호텔 지하 공사장에서는 전기 배선 작업과 함께 위층에서는 전기 설비를 위한 용접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14시 26분경 전날 밤샘 작업으로 작업인부들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었던 터라 아무도 없이 텅 비었던 현장. 그리고 7분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L호텔 지하공사장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는데 화재 조사에 나선 경찰서에서 좁혀진 3명의 용의자.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용의자는 화재 직전 전기 설비 작업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용의자는 인화물질 근처에서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화재 현장 위층에서 용접 작업을 했는데 이 3명의 용의자 모두 화재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화재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화재 사건. 이 원인모를 화재 현장은 CCTV에 녹화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아무도 없었던 지하 작업장에서 사람들이 퇴근한 7분 후 화재가 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추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수사반장이 되어서 네. 형사 콜럼보가 되어서 추리를 좀 해주십시오. 범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조 반장님. 인근 불량배 소행이 아닌가 아마 방화로 추정됩니다. 역시 강력계 반장님답게. 예. 밑에 벤젠이 있었잖아요. 인화성 그렇죠. 물질. 예. 근데 배선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배선 작업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그게 물이나 뭐 이런 거에 스파크가 튀어가지고 그 벤젠에 떨어져서 그게 쫙 불타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기 전기. 전기 배선 그렇죠. 쪽 이게 문제였을 것이다. 용접을 하면은 왜 쇠 가루가 불똥이 좀 튀거든요. 그리고 용접이 끝나도 그게 약간 불이 이렇게 불씨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열기가 예. 남아있죠. 네, 쇠. 예. 그래서 혹시 그게 밑으로 떨어져서 그게 어디 화재 원인. 예, 뭐 종이에 붙던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냥. 그 화면에 힌트가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그 전기 전구 만지는 사람이 유난히 깜빡깜빡대면서 조금 이게 상태가 조금 이렇게 걸어놓는 건 자꾸 맺히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전기 뭐로 쪽도 한번 통일하시나요?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전기 쪽이 좀 아니 조금 전에 용접이라고 그러더니 또 금방. 아니 또 듣다 보니까 또 그런데. 백열등이나 이런 걸 끼다가도 합선 때문에 백열등이 깨질 수가 있어요. 나도 담배로 가자니까 담배는 좀 너무 흔한 것 같고 너무 일반적이고 7분이면 담배가 어, 너무 다 일반적이고 그럼 나도 전기를 자, 이제 수화기를 들어주시고요. 저기 어떻게 우리는 셋이 전기? 전기? 백열등이 뭐가 터졌을 것 같은데. 백열등이 떨어져서 그 돌멩이도 어디 이런 돌끼리 부딪히면 스파크가 팍 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쇠에 부딪혀서 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번 문제까지 맞춰주시게 되면은 퍼펙트입니다. 오늘 5문제를 요 몇 달 만에 처음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회는 한 번. 기회는 한 번이죠. 정말요? 자, 하나, 둘, 셋. 전기배선! 전기배선 퍼펙트 기대하면서 과연 정답일까요?
가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퇴근 후 아무도 없던 지하 작업장. 기묘하게도 7분 후 화재가 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화재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특별한 화재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내거나 전기 누전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화재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쇄회로에 찍힌 화재 7분 전의 녹화 테이프. 인부들이 퇴근한 시점부터 정확히 7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최초 발화가 일어난 것은 14시 33분. 화면 오른쪽 기둥 뒤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불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다시 화재 발생 7분 전인 14시 26분으로 돌아가 보면 감독관이 용접 작업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위쪽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지 아래로 불티가 마구 튀는데 불티가 어느 정도 그치자 감독관은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7분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7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보면 7분 전에 위층에서 튄 용접 불티가 기둥 쪽으로 떨어진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감독관이 나간 사이 남아있던 불티로 인해 불이 붙었던 것입니다. 정답은 위층에서 떨어진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작업장 구석에 떨어진 작은 불티가 뒤늦게 불이 붙어 순식간에 호텔 지하 작업장을 모두 태우고 만 것이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전기 화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불티 화재 때문에 용접을 하는 곳이나 금속 연마실 등에서는 화재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불티로 인한 화재 건수는 한 해 평균 2,000건으로 61명의 사망자와 43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신축이나 개보수 작업 등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용접 및 절단 작업은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용접 작업은 화재 안전 지역, 공정 플랜트 및 건물이 제한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접을 하거나 쓰레기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하는 불티. 불티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도. 담뱃불의 온도는 약 900도씨, 촛불의 온도는 대략 1400도씨인데 그렇다면 불티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불티의 온도는 무려 3000도씨, 상상을 초월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깔이 하얗게 보이는데 불티, 촛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뜨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티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지속시간. 담뱃불을 비벼 껐지만 정말 다 꺼졌을까요? 아직도 살아있는 불티. 3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높은 열을 내뿜으며 불티는 살아있습니다. 여기 불이 거의 사그라드는 모닥불이 있군요. 보다 확실하게 불을 끄기 위해 발로 밟아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불티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아직도 엄청난 양의 불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난 후 이제는 정말 불티가 다 없어진 듯한데 하지만 바람을 일으키자 거짓말처럼 바로 다시 살아나는 불티. 불티는 이렇게 지속시간이 길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불이 붙어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티는 멀리까지 튀어서 더욱 위험한데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함께하는 불티 거리 측정 실험.
실험은 안전을 위해 소방차와 소방관이 대기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L호텔 화재를 재현하기 위해 건물 2층 높이에서 실험했습니다. 용접기를 든 실험맨 앞에 스티로폼을 15m 거리로 쭉 늘어놓고 작업장에서 흔히 쓰는 시너를 뿌렸습니다. 현재 실험 상황은 외벽이 없는 공사장처럼 사방이 트여있고 바람은 선선하게 부는 정도. 과연 스티로폼에 불티가 튀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 시작. 용접을 시작하자마자 사방으로 튀는 불티들.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떨어집니다. 불티가 튀자마자 바로 밑 스티로폼에 붙은 불. 불티로 인해 스티로폼이 활활 타오릅니다. 게다가 잠시 후 두 번째 스티로폼까지 붙은 불. 여기저기 흩날리는 불티에 어느새 3m에서 6m까지의 스티로폼이 모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타버리고 잠시 후 9m 스티로폼에서까지 올라온 불길. 연쇄적으로 10m 스티로폼 역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람이 세게 불자 순식간에 불이 붙는 스티로폼들. 자세히 보면 15m 거리까지 불티가 튀어 불이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15m까지 날아가는 불티. 대부분의 공사 현장은 외벽이 없어 바람에 의해 불티가 멀리 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좁은 틈새나 구석진 곳에 떨어지면 미처 화재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 특히 위험합니다. 특히 10월의 건조한 날씨로 인해 쓰레기를 소각할 때나 야유회에서 모닥불을 피울 때는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제안하는 불티 화재 예방법. 용접 작업을 하기 전에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복구와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장 주변의 인화물질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불티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줄 안전감독자가 있어야 하며 만약을 위해 소화기 등의 소화용구를 반드시 비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수거기나 모닥불을 피운 다음 뒤처리할 때는 다시 불이 붙지 않도록 모래나 흙으로 불티를 덮어 꺼야 합니다. 불티는 불티로 끝나지 않습니다. 큰 불의 시작입니다. 담배불이나 촛불이 뜨겁고 위험한 건 알았지만 작업장 불티가 네. 저렇게 그 화재를 그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는 원인이 된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아, 충격적이죠, 여러분. 네. 불티가 저렇게 무서운지처럼. 무려 3,000도? 예. 엄청납니다. 예. 만약에 김 씨하고 우리 윤도현 씨가 주장하신 대로 용접 쪽으로 갔으면 오늘 퍼펙트가 나올 뻔하셨어요. 예. 끝까지 주장하시죠. 또 귀가 얇아가지고. 네. 안타깝게도 퍼펙트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5남매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오늘 총 잘하셨어요. 5문제 중에 4문제 아, 잘하셨습니다. 자, 저희들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안전정보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사고가 없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 1! 감사합니다.